다복한 오늘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헬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회복지, 상담 등 현장에서의 소진 방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할게요.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 혹은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마음 가득 안고 힘든 수업을 이겨내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나아간 현장에서 나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희망 가득, 열정 가득, 한가득 채워서 현장에 도착해보니 내 생각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현장. 분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게 맞는 걸까? 소진을 겪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상을 함께 하려 합니다. 첫 번째, 해주려 하지 않는다. 휴먼 서비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놓지 못하는 마음, 무언가 자꾸 해주려고 해요. 정작 받는 사람은 됐다는데 해주려는 사람 마음이 되지 않았어. 자꾸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그 따스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클라이언트 혹은 내담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해드리고 싶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의 해드리고 싶은 욕구와 욕심, 도움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제적 이행 부분이거나 다른 요구가 있어 상담 또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셨다면 동기 강화 기법 등을 사용해서 동기를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닌 그저 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라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내담자이자 클라이언트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려는 입장에서의 소진도, 주고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의 소진도, 관계에서 오는 소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자꾸 내담자나 클라이언트를 만나 뵙게 되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고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과정에서 너무 내 방법만을 고수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혹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은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그러니 내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욕구를, 가르침의 형태를 어떻게 취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 어디까지 가르쳐드리고자 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고자 했던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내 소진까지 이어지는 슬픈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정 가르쳐드리고 싶다면 듣는 입장이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듣는 사람의 성향과 상황, 분위기에 맞춰서 고려하고 연습해 보세요. 누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이 다른 것도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마주하는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접근해 보세요. 세 번째, 조바심 내지 않는다. 현장에서 투입될 때에는 보통 계획에 의거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길 원해요. 사실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즉 확인하기 쉽게 보여야 성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혹은 왜 아직 변화가 없지? 이런 의구심과 함께 소질이 없나? 잘못했나? 부족한가? 등 불안함을 담은 다양한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내 불안함이 그분의 변화에 방해가 되거나 내 소진을 앞당기지 않도록 조바심 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안함을 담은 질문들을 마주함으로써 더 필요한 것, 내가 놓친 것을 파악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훌륭하죠.
하지만 불안함을 담은 질문들을 그 자체로 소화하다 체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 혹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고통과 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자신의 불안함을 관리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함께 해나가 보세요. 네 번째, 전문성을 쌓아간다. 소진이 자주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행하는 실천에 있어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도움이 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현장에 맞지 않는 거 아닐까? 현장에서 소진이 오기 전 마주할 수 있는 단골 질문이에요. 이때 이 질문들이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번아웃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실천 현장에서 기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스로가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라는 주문도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나 학회 등을 참석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 보거나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교육에 참석해 보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천 현장에서 의구심이 들고 소진을 마주할 것 같다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마주할 분들을 위해서 슈퍼바이저나 멘토 등의 관계를 만들어 보거나 학회의 교육, 전문적 교육이나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보세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훌륭해요. 그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말아요. 굳이 내보이려 하거나 드러내려 해서 무리하지 말아요. 그 자체로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처럼 그 별을 보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은 분명 있으니까요.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